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숲이 어머님들의 내면 치유를 하는 곳이고 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곳이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곳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오시는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박사님과 표 선생님, 그러면 장 선생님은 어떻게 내면 치유를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고들 해요. 저는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저의 치유는 이렇게 시작됐고 이런 중간 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 치유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에 1931년생이셨던 저희 어머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을 품에 끼고 못 키우셨고 저는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맡겨졌었던 그런 딸입니다. 제 안에 근거를 알 수 없는 고도 불안이 아마 그때부터이지 않았을까 짐작되어지는데요. 그런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던 김지연이 또 그런 어머님이 나 같은 인생은 살지 말라고 학습과 공부를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시켰던 그런 분이셔서 매 순간순간 평가받고 매 순간순간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컸었던 김지연이 치유의 과정에서 엄마를 만났고 엄마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고 수없이 많은 날을 원망도 해봤고 수없이 많은 날을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종례는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에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또 그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울어내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아, 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는데 아들과의 관계죠. 저희 모자는 더없이 좋은 관계입니다. 우선 대화가 잘 되고 어느 분야의 이야기를 해도 아들이라는 느낌보다는 동료라는 느낌에 가깝고 친구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 굉장히 가까운 모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아들과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쳐 있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과 그 알 수 없는 거리감, 또 그 거리감 때문인지 어쩐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는데 그 부딪힐 때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는 건 아니고 특히 일적인 면에 있어서 또 심리학 박사를 굳이 하겠다는 아들과 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를 때 저희가 아주 격렬한 토론과 함께 싸우면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언쟁을 하고 그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이렇게 되죠. 그게 오래 있었습니다. 5월 말에. 5월 말 이후로 제가 계속적으로 풀고 싶었던 건 제 안에 무슨 문제가 남아있을까? 내 안에 어떤 풀리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들과의 내 관계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1차 대전 수준의 이 언쟁을 해야 될까? 왜일까? 왜 나는 아들을 보면 불편하다고 느낄까? 뭐 때문일까? 이게 5월 말부터의 저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뭐 더 풀어낼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길래 저 아이와 내 사이가 이렇게 자꾸 균열이 생길까? 이러던 중에 한 3주 전에 남편이랑 이 사무실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IM 기법을 개발해 놓고 이제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서 나라고 생각하는 걸 골라보세요.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당신은 나라고 생각하는 걸 좀 골라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 까만 인형을 갖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당신은 왜 까매? 그랬더니 글쎄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장난쳤습니다. 당신 속이 시커멓다고 생각하나 보다. 당신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걸 스스로 아나 보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럴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순간 저 사람 안에 내면의 상처는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는데 상처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저걸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대한민국 남자들 40대, 50대, 60대들이 이걸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오랜 세월 무감정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상처투성이인 감정들이 저 남자 안에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고 생각하는 걸 좀 골라봐요. 그랬더니 빨간 걸 갖다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난 왜 빨강이야? 웃으면서 분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 나 분노 맞네. 인정. 나 분노 맞아.
변명했죠. 분노기도 한데 열정이기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죠. 그러면 정훈이라고 생각하는 인형을 좀 골라봐.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를 갖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아, 정훈이가 초록이야? 근데 정훈이는 왜 이렇게 작아? 그랬더니 글쎄. 그래서 제가 또 농담했습니다. 이건 정말 농담입니다. 정훈이가 사주상 나무가 많대. 당신 그거 알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그럼 에이미는 뭐야? 골라봐. 며느라이를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얘네들 5살 차이가 지는데 왜 에이미는 더 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모르겠네. 모를 수밖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의 의식은 알지 못합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왜 하늘색이고 뚜껑이 노란색이야? 그러게. 나는 며느라이 눈을 보면 너무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데 왜 하늘색이 노란색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이미가 슬픈 눈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이 아이 너무 맑잖아. 얘 맑은 아이야. 맑고 착하잖아. 얘 햇살 같은 아이다. 그래서 에이미가 없으면 정훈이가 안 커. 에이미가 없으면 정훈이가 안정감을 못 느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을 상대로 이걸 분석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가 끝나고 그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그림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왜 정훈이는 작을까? 왜 작은 초록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던 중에 그분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졌던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섬광처럼 저에게 온 한 생각과 장면이 왔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님이 저를 어느 친척집에 맡겼는데 엄마 돈 벌고 올게 이러고 맡겼는데 그때가 5살쯤이었을 거예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노을이 빨갛게 지는데 그 담벼락에 턱을 고이고 돌 위에 서서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 그때 완전히 버림받아졌는데, 나 그때 엄마가 나 버리고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우리 정훈이도 이런 감정이었겠구나라는 게 여기로 확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말하면 홈스쿨링, 검정고시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졸업과 동시에 이 아이가 게임에 좀 몰두하는 모습이 싫어서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엄마랑 티격태격 하는 게 보기 싫었는지 남편이 정훈아, 싱가포르에 가서 한 6개월만 이중언어가 가능한 나라니까 중국어 영어를 좀 배우고 올래? 너 영어 잘하니까 어학원이라도 좀 다니다 와라. 얘기했는데 아들이 흔쾌히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게요. 뭐 강제로 보낸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이 아이가 즐겁게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알았습니다. 엄마와 이렇게 자꾸 티격태격 하는 거 그러느니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나보다 우리 부모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했고 뭐 먹었는지 확인했고 매일매일 통화했고 애가 달았고 아들이 보고 싶었고 우는 날들도 많았고 맛있는 음식이 입에 안 넘어갔고 그렇게 애가 달아서 이 아이를 걱정하고 괜히 보냈나 봐 너무 어린 걸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그날 공항에서 본 이 아이의 눈빛은 너무 독해져 있어서 뭐지? 라고 저 눈빛 뭐지? 그렇게 좀 섬뜩하다라고 느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감정이 한번 오를 때마다 요즘 아이들 욕 많이 하듯이 이 감정이 막 오르면 이 나쁜 년아 너나 버렸잖아 싱가포르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욕을 안 할 때도 엄마 나 버렸잖아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엄만 날 싱가포르에 유기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럼 전 그때마다 내가 언제 널 버렸어? 야 3천만 원씩이나 들였는데 6개월에 내가 너 거 버린 거
거니? 호강에 겨워서 너 이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랑 격렬하게 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굉장한 억울함이 있었고 아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장장 5, 6년에 걸쳐서 엄마 너 나 버렸어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마다 저는 변명하기 급급했고 나는 안 버렸어. 진짜 안 버렸거든. 그런 아들에게 엄청난 섭섭함을 느꼈던 엄마입니다. 그랬던 아들이 엄마 너 나 버렸잖아 이 얘기를 안 한 건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와 나 사이에 이 알 수 없는 거리감 이게 뭔지를 모른 채로 우리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친하지도 않은 이런 묘한 모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껏 왔죠. 근데 전 남편이 뽑아놓은 이 작은 초록색 인형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와 나와 언쟁이 있을 때 처음엔 좋게 시작한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이 뭐 대화로 갔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이 아이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딱 15살의 어느 소년이 엄마한테 떼쓰는 그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맞잖아. 엄마 맞지? 내 말 맞지? 맞다고 해. 막 이럴 때 저 아이가 30이 넘은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을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럴 때 아들의 감정 폭발을 지켜봐야만 됐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그림, 이 인형의 이 잔상 속에 내 아들이 이 작은 초록이라는 걸 보면서 정훈이는 15살 싱가포르에서 6개월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었다는 그 절망감, 외로움, 그때 이 아이는 멈췄구나. 이 아이 아직 이 상처 회복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해가 아닌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는 변명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잘못한 거 없어. 엄마 너한테 돈 쓸 만큼 썼어. 엄마가 일부러 그랬니? 계속적으로 해명하고 변명하고 있는 내 모습은 이 아이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아이의 가슴속 깊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전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저의 그 어릴 적 모습과 이 아이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왔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보이는 이 모습은 같은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우리 어머니, 나는 끝끝내 이 나이가 먹도록 엄마가 나 버렸잖아. 엄마 나쁜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이 감정을 쏟아내기 바빴는데 엄마도 나하고 같은 감정이었겠구나. 내가 내 아이를 싱가포르 보내놓고 그렇게 애달아 하면서 걱정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엄마도 나를 친척집에 맡겨놓고 그렇게 며칠씩 집을 비우면서 엄마가 날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구나. 우리 엄마도 빨리 일 마치고 우리 딸 데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애가 달았겠구나. 내 맘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겠구나. 어린 나를 데리러 가려고 동동거리면서 살았겠구나. 매 순간순간이 그랬겠구나. 우리 엄마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런데 나는 버려진 내 감정만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트라우마 유전된다고 나와 내 아들의 삶에서 똑같이 일어났구나. 나는 너무나 최선이었는데 아들은 버렸다고 느꼈겠구나. 내가 그랬듯이 우리 아들도 똑같은 감정이었겠구나. 이래서 정훈이가 이래서 나한테 때때로 화가 나는구나. 우리 엄마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눈물은 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마치 카펫이 짜여지듯이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카펫이 짜여지듯이 우리 모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나의 인생과 내 아들의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아귀가 맞춰지는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는데 이제 정훈이의 삶은 안전하겠구나. 이 아이는 더 이상 버려졌다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깊은 아픔이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히진 않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이 아이를 느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에게 엄마는 최선 다했어. 엄마는 너에게 돈 많이 썼어. 엄마가 너 나쁘라고 너한테 안 좋을 걸 알면서 싱가포르 보냈겠니? 이게 엄마의 최선이었어. 이런 변명은 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변명과 함께 아들에 대한 섭섭함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이걸로 깨끗하게 회복되겠구나. 내 아들의 삶이 지켜지겠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쩌면 그렇게 용서해야 돼. 이게 용서가 결국 치유의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나의 말은 틀린 것일 수 있겠다.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 돌아가실 때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했지? 이게 늘 섭섭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미안할 이유가 없었구나. 그게 엄마의 최선이었구나. 까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나 놓여놨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이 가족의 문제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다. 무엇보다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은 안전하게 지켜지겠구나 라는 안도감, 이제 편안함, 이렇게 저의 마지막 치유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치유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박사님, 이 치유의 끝은 있나요? 뭘 그렇게 파도 상처투성이인 거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상담이 잘 끝나서 나가시는 어머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 치유는 죽을 때까지 to be continue. 과거의 어떤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작업을 해야 되고,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자식을 투사해서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늘 자기 점검하셔야 된다. 과거의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상처가 또 떠오를 때마다 내가 남편을, 아버지를 투사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항상 알아차리고 점검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권해드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연관 검색어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는 끝이 없죠. 단편적으로 봤었던 이것이 이 가족 세우기 인형을 통해서, 이 IM 기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왜 15살에서 정서적으로 멈춰 있는지,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커다란 초록색 나무로 크겠구나라는 확신이 온 건 저의 이 치유 작업의 마무리로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상담을 받고 나가셨거나 아니면 상담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멤버십 강의를 보면서 대다수가 치유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그룹 치유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지금 열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어떤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부모가 정신적으로 더 편안해져야 그 기반 위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자식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행복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숙제라고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불현듯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내 과거 속에서 답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나와 끊임없이 대화해 보시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체로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15살, 14살 그 무렵부터 장장 15년에 걸쳐서 지속되었던 이 관계의 묘한 가림막이 사라진 이 지금 느끼는 저의 이 평온함은 그 어떤 거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 전에 전문가 선생님들 6분이 싱가포르에서, 대구에서, 의정부에서 왔다 가셨는데 저한테 박사님 얼굴이 많이 예뻐지셨어요 얘기하시는데, 내적 치유가 된 걸 저분들은 아시나 보다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혹시 내 상처가 내 아이의 상처는 아닌지, 내 아이의 지금 가슴 아픔이 나의 과거였던 가슴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찾아보시고 그걸 발견하시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해결되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